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시 맞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히토류가 포함된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100%를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열릴 거라고 했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잠잠했던 고율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현재 부과 중인 30% 관세에 100%를 추가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되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This is not something that I, instigated. This was just a response to something that they did. The whole world is subject to it. So I thought it was very, very bad. 히토류는 첨단 산업과 군수 산업의 핵심 원재료로 트럼프는 중국의 조치를 무역 적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 TP-링크의 미국 영업 제한 등 전면 압박에 나섰습니다.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만날 이유가 없다며 에이펙에서 열릴 것으로 보였던 미중 정상회담의 불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o,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they hit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 really is not anything that people are going to do, and it was shocking. 중국 역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미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까지 보복성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지난 4월 미중 양국은 치킨 게임을 벌이다 관세 휴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지렛대를 쌓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윤 정부 2년 차에 밝혔던 투자 유치액이 우리 돈으로 10조 가까이 됩니다. 최근까지 국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따져보니 발표했던 금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재임 시절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적힌 명함을 공개했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를 찾으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뉴욕 유엔 총회를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에이펙 정상회담, 영국 국빈 방문 등 취임 2년 차까지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개최한 투자 신고식만 모두 6차례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금액은 모두 65억 9,100만 달러, 우리 돈 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국내에 투자된 금액은 10억 9,490만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금액의 16.6%에 그친 겁니다. 2023년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 정부는 GM 등 글로벌 기업이 11억 6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의 규제 개혁이 성과를 냈다고 홍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긴다면서 하지만 다음 해인 2024년 상반기 GM은 투자하기로 했던 9억 3,700만 달러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국에 국빈 방문했던 2023년 11월에는 1조 5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영국에 3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퍼주기 논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지만 알고 봤더니 국민 세금으로 외유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자산을 퍼주는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서울 신길 5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벌어진 500억 원대 횡령 관련 소식입니다. 이걸 막아야 할 관할 구청도 제때 조치에 나서지 않아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 해당 구청과 조합 사이에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주무관 A씨는 한 달 전 실태조사를 위해 신길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조합 사업에 대해서 뭐 해오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태클을 걸었을 때마다 혼자 따로 와달라, 사무실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은 예상 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어떤 무슨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휴가비라도 좀 주면서 우리 사업 좀 잘 좀 봐주라고 이미지라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씨가 즉각 거절하자 조합 관계자는 재차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이미지상 저를 좀 좋게 봐주라는 식으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받아본 적도 없어요. 받아가지고 나쁘게 뭐가 있나요? 반복된 거절에 상황은 종료됐지만 주무관 A씨는 이런 관행이 과거에도 있었을 거라 의심합니다. 직접 제 앞에 들이밀진 않았지만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해온다 라는 식으로 관행적으로 마치 영등포구청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최소 5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확인된 JTBC의 신기로동 지주택 보도 이후 서울시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휴가비와 관련해 영등포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얼마 전 당선된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自公連立政権については一旦白紙とし、これまでの関係に区切りをつけることとしたいと思います。 정치자금 규제에 대해 자민당이 늘 머뭇거린다며 이탈을 선언한 공명당. 다카이치 신임 총재와 회담 이후 실망감을 결별 선언이란 초강수로 표현했습니다. 一方的に連立政権からの離脱を伝えられました. 일본에선 20일쯤 임시국회를 열어 새 총리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명당까지 이탈하면서 소수 여당인 자민당은 총리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민당의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 혹은 다른 당을 연립 여당으로 포섭하는 방법뿐. 하지만 야권에선 단일 후보 논의가 탄력받고 있습니다. やっぱり野党第1党、第2党、第3党がしっかり固まれば間違いなく196を超すことはできると思いますし. 이를 위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를 추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자 内閣総理大臣を務める覚悟はあります。大切な国家を担うに足る基本政策、とりわけ安全保障について立憲民主党の中の意見をまとめていただきたいし. 그동안 연립에 부정적이던 타마키 대표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두 당이 타마키 대표로 단결한다면 얘기는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직은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자민당으로선 총리를 배출하더라도 정책 추진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